안녕하세요, 민니입니다. 오늘은 저는 지금 킨텍스 동아 56회 MBC 건축 박람회 홈 리빙 페어 차 공예 박람회 조명 박람회 기프트쇼 스포츠 레저 박람회 킨텍스 일산 킨텍스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모든 쇼핑과 그리고 관람은 다 마쳤고요.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영상은 이거에 또 맞춰갖고 나가면 되니까는 저는 일단 가면서 마지막으로 참고로 요거는 전부 다 술입니다. 술하고 그 다음에 도마. 저도 요즘 감성 쇼핑? 감상 쇼핑 아니고 감성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도마를 좀 사봤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리고 술. 이런 술은 저는 이제 술을 마실 줄 모르지만은 제가 술을 마시려고 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에서 저기 막걸리를 마시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서는 거기에 마침 기억이 나가지고 막걸리를 좀 잔뜩 샀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별거 없고요. 이제 바로 가갖고선 편집한 다음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이미 영상은 다 찍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동아 스포츠 레저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일산 킨텍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규모, 워낙에 큰 규모이다 보니까는 볼 게 너무 많았습니다. 간만에 캠핑카부터 시작해서 차박용 차들부터 해서 캠핑 용품도, 물론 캠핑 용품은 텐트 같은 거는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큰 규모이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차들도 많고 물건도 많고, 무엇보다도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는 규모 자체가 크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옆에 MBC 건축 박람회를 필두로 해서 이런저런 박람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규모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만물상 박람회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였고요. 자, 그런 거를 제외하다 보니까는 너무 볼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캠핑 쪽 부분만 봐도 거의 한 3시간 넘게,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봤는데, 그것도 제가 아침 일찍 가가지고서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지, 오후부터 사람이 좀 모이기 시작하니까는 굉장히 좀 관람에 약간의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일산 킨텍스 동아 스포츠 레저 박람회를 가실 분들은 그래도 아침 일찍 10시에 딱 들어가시는 게 그나마 사람들이 없을 때 캠핑카를 좀 안을 보면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일단은 제가 영상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는, 이걸 편집하다 보니까는 너무 말이 많아지고 너무 길어지고, 이전 영상을 좀 봐보니까는 와, 이건 너무 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짜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기억나는 캠핑카, 내가 왠지 이거에 끌린다, 그런 캠핑카 베스트 5,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정말 내 마음에 너무 막 갖고 싶어갖고서는 내가 진짜 두근두근 거렸어 라고 생각한 것, 물건이라고 하기엔 좀 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 베스트 5를 일단은 영상으로 올려놓고 나머지 캠핑카들을 쭉 둘러보면서 느꼈던 점을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캠핑카 베스트 5 그중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더 벤에서 전시 중인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베이스로 한 캠핑카 에이스 720입니다. 720입니다. 이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은은한 우드 컬러를 바탕으로 단정하게 꾸며진 내부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느낀 이질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서랍장이 버튼, 손잡이, 또 둘 다 없는 서랍장이 조금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서랍장이 손잡이가 달려있는 캠핑카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버튼이랑 손잡이가 섞여있는 캠핑카는 디자인의 통일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녀석은 버튼에 손잡이에 이어가지고 둘 다 없는 손잡이, 둘 다 없는 서랍장까지도 있어서 조금 당황하면서도 기왕이면은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분위기는 좋은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샤워부스를 보고 생각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무려 샤워부스에 작은 욕조가 달려있는 게 제 내리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목욕탕도 못 가는 마당에 작은 욕조가 캠핑카에 달려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약간 좀 내부 인테리어가 통일성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차분한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지게 잘도 꾸몄다는 생각을 하면서 베스트 5 중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진짜 뭐랄까 차분해요. 이게 색감이 강하면서도 차분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를 이때 한번 느껴봤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캠핑카 앤드 트레일러 베스트 5 두 번째. 요때 한번 저도 효과음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캠핑카는 바로 영남 캠핑카의 트래블라인 650입니다. 650입니다. 숫자 발음이 진짜 안 돼요. 개인적으로 영남 캠핑카를 자주 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영남 캠핑카들은 하나같이 평타 이상을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차체에 비해 작지 않은 그 오수 탱크, 그다음에 청수 탱크, 그 무난한 인테리어, 그리고 물론 인테리어 자체는 굉장히 무난한데 무광 인테리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건 옵션으로 조절할 수도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모델들이 수납장이 일반 손잡이가 아닌 버튼식 손잡이인 점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꼭 근데 기본적으로 모델들이 전부 다 통일성이 있게 버튼식 손잡이를 쓰는데 또 모든 모델들이 또 통일성 있게 샤워부스만 일반 손잡이를 쓰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별로지만은 샤워부스 안에도 뭐 창문, 맥스팬, 수납장을 공통으로 갖춘 점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벌써 대구에서 시작된 박람회가 광주, 구미, 일산까지 왔는데 여러 캠핑카 중에서도 최고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우스 640과 함께 볼 때마다 안정감이 느껴지는 캠핑카 구성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중 한 자리를 영남 캠핑카의 트래블라인 650에 맡겼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기억에 남는 캠핑카 베스트 5 그 중에서 세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국 상인에서 만든 레이 캠핑카 시리즈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박람회에서 레이 베이스의 캠핑카를 봤는데 오늘도 여러 업체에서 레이 베이스의 캠핑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만 한국 상인의 레이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이유는 한국 상인의 레이가 가장 투박하게 가장 목적에 맞게 꾸미진 않았습니다. 꾸며서 좋은 게 아니라 꾸미진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1인승이면 1인승, 2인승이면 2인승, 이 목적에 맞게 최대한 내부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다른 옵션들을 장착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무지 넓은 그런 소형차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물론 옵션을 갈고 떼는 것으로 내부 구조는 뭐 업체마다 차이가 그다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꾸미지 않는 투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티볼리와 그리고 모에사의 레이가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또 마음 한편에 또 한국 상인의 레이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한 15분 정도 한국 상인의 이 레이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하나 정말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참고로 가격대는 1인승의 경우 다 걷어내고 옵션 타협을 하면은 그런 모델의 경우 개조 비용이 한 700에서 한 800. 트래블라인, 그러니까 레이 트래블라인, 한국 상인의 레이 트래블라인은 한 1500에서 1600 정도로 들었고요. 티볼리보다는 좀 훨씬 비싸지만 그래도 소형차로 차박을 해보고 싶은 제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 레이였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억에 남는 캠핑카 앤 트레일러 베스트 5 네 번째, 바로 주 가자에서 나온 렉스로버 캠핑카였습니다. 이 녀석은 보는 것만으로도 이 둔한 캠핑카 느낌이 아니라 뭔가 육중한 근육 캠핑카라는 인상이었어요. 물론 렉스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캠핑카들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차량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렉스로버 같은 경우는 내부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180모니터나 되는 거대한 청수, 90m의 폐수, 또 입구에 붙어있는 소형 세탁기. 요건 물론 옵션이라서 딴 데로 다 달아주긴 하더라고요. 또 차분한 내부 색감하고 샤워부스가 또 알차게 준비된 구성, 또 수납형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점 중 하나가 버튼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리형 손잡이, 고리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는 손잡이에다가 또 조작 패널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간편함을 더한 점. 물론 우리나라 캠핑카들의 조작 패널이 웬만한 캠핑카들은 전부 다 간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신미성이나 그 조작의 간편성을 따지면은 우리나라 캠핑카들이 진짜로 그런 부분에서 진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 다음 계속 더 하자면은
또 전면 배드 벙커가 좌우뿐만 아니라 상단에도 바로 위에, 배드 벙커 바로 위에 창문이 있는 내부 구동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기본 가격이 별도 부담을 제외하고 한 8,800만원, 추가 옵션도 그리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보여가지고 간만에 티볼리 이후로 꽤 괜찮은 또 캠핑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단 하나의 단점은 또 쌍용차가 AS라는 점. 제가 티볼리 캠핑카를 고민하면서도 지금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쌍용차로 만들면은 이상하게 간지는 폭발하는데 그 외에 AS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간지가 나니까는 기억에 남는 캠핑카 네 번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이번 다섯 번째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디자인, 심리적인 부분만을 봤을 때는 그 미스터 캠퍼에서 나온 그 X6 약 7천만원의 모델과 X7 약 9천만원짜리 모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수납함도 특이하게 눌러가지고 열리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내부 구조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고 아늑하고 차분하고 그렇게 구성된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로 제 머릿속에 정말 심리적인,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느낌만 보자면은 진짜로 미스터 캠퍼에서 나온 X6, X7 진짜 마음에 들었고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또 하나는 피아토 듀카트를 베이스로 한 모델명 V630J 캠핑카였는데 가격이 1억 2천, 그야말로 후덜덜한 가격이지만 제가 중형밴을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이 가지고 있던 미묘한 편견, 밴을 개조한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멋이 없다, 안 예쁘다라는 편견을 한 방에 날려버린 진짜 멋진 캠핑카였어요. 저는 그렇게 뭔가 피아트 듀카토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개조를 하니까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쟁쟁한 심리적으로는 제우스 640이나 베이런 640보다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저런 친구들도 제치고 제가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카 앤 트레일러, 가장 좋은 거 아닙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카 앤 트레일러입니다. 바로 파스텔 캠핑카의 미니 큐브 루프탑입니다. 가격은 루프탑 기준으로 1,600만원인데요 제가 놀랐던 거는 중량이 750 이하라 가지고 소형차도 견인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건 별도의 신고도 필요 없다는 점도 진짜 강점인 것 같아요. 내부는 그냥 아늑한 캠핑카라기보다는 캠핑 박스라는 느낌이 조금 강하지만은 상단에 루프탑을 포함하고도 750kg라는 무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루프탑에는 또 별도 옵션으로 또 텐트를 칠 수 있고, 팩만 받지 않는 텐트라면은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다용도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고, 버틸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또 상단 루프탑은 일단 파스텔 캠핑카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500에서 한 600kg도 박스 캠핑카 위쪽이 아니라 루프탑을 나온 그쪽도 500에서 600kg도 문제없다고 말하시면서 루프탑에서 막 점프도 뛰시고 하시던데, 실제 제가 함께 위에 있을 때 그렇게 큰 충격이나 울림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의 최대 강점은 역시 위에서 내려보는 풍경인 만큼 내구도가 생명인데, 제가 올라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로 안정감이 인상 깊었어요. 물론 굳이 루프탑 구조물이 필요하다면은 소형 SUV에 루프탑을 설치하는 게 소형화에 의한 기동성을 중시하는 제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게 1600을 주고 SUV에 루프탑을 설치할지 미니 큐브 루프탑을 구매할지 결정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이 가능한 SUV 루프탑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만, 진짜 750도 안 되는 무게라면은 저도 어찌어찌 운전해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이 녀석은 무게 플러스 소형화의 루프탑이라는 저의 가려운 곳을 싹싹 긁어주는 기억에 남는 진짜 트레일러였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캠핑카 앤 트레일러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워낙 많은 캠핑카 및 부스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말하자면은 40분짜리 영상이 아니라 1시간짜리 영상으로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기억에 남는 캠핑카
다섯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솔직히 만들면서도 정말 넣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베스트 5가 아니라 베스트 10이나 베스트 계속 늘려도 정말 해도 그렇게 숫자가 될 만큼 정말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많이 참가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규모 중에서는 가장 알차게 준비되어 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캠핑카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그 외에 이것저것 볼 게 많은 것도 있고, 진짜 규모가 규모인지라 요 최근에 있었던 대구, 광주, 구미, 박람회는 또 다른 맛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고 편집을 좀 해야 되겠고요. 다음 영상은 캠핑 용품을 포함해가지고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가지고 싶었던 물건 베스트 5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